계란판. 사전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달걀 30개를 수납하고 운반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깨지기 쉬운 것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 안전하게, 옮기다. 이 세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계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나름의 구조를 만들죠. 누군가는 그 구조를 가족, 패밀리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 누군가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계란판은 그 구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먼저 형태를 보겠습니다. 계란판은 가로 5열, 세로 6행으로 5열 6행으로 구성된 30개의 오목한 홈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30개. 29개도 31개도 아니고 30개입니다. 30개의 숫자는 아주 큰 비밀이, 큰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효율적이죠. 적재, 운반, 보관의 모든 과정에서 30이라는 숫자는 공간 대비 최적의 수용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달은 30일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단위입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는 순간 구조는 무너집니다. 다음으로 홈의 곡선을 한번 볼게요. 곡선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곡선은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계란의 형태에 맞춰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곡선은 수용의 형태입니다. 상대의 모양에 맞춰 다 자신을 변형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를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형태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는 것. 이 계란판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질감. 계란판의 표면의 질감은 거칠어요. 바로 왜 거치냐? 재활용 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거친 표면이 고급스럽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표면이 마찰력을 만들고 그 마찰력이 계란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잘 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 계란판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화려함이 아니라 마찰력이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결국 이 화려함이 아니라 마찰력입니다. 계란판의 기능은 명확해요. 보호하고 분리하고 각각 분리 운반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 보호. 계란판은 계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죠. 이 각각의 홈은 독립적인 완충 공간을 형성하고 하나가 깨지더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험 분산이죠.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계란판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0개 계란을 30개의 독립된 공간에 나눠 담죠.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 29개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분리. 각 계란은 서로 닿지 않아요. 반드시 사이에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이 벽은 높지 않아요. 그렇게 계란보다 낮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경계가 바로 그래요. 건강한 관계는 너무 가까운 밀착이 아닙니다. 너무 가깝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 낮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을 때 너와 나, 우리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때로는 깨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쌓고 부드럽고 잘 원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계란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운반. 계란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이동을 전제로 설계되었죠. 소비자한테 갑니다. 이런 흔들림이 있을 것을 알고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인생은 안정이 아니라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철학과를 나와서 어디로 이동할까?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이동할까? 유튜브로 이동을 지금은 해왔네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운반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 여기 안에서 안 흔들릴까요? 아주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려도 깨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계란판은 그 진리를 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계란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볼록한 돌기들이 나타납니다. 네, 돌기들이 나타나죠. 한쪽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반대쪽은 무언가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란판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도 조만간 찾아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목한 면만 봐요. 담기는 부분, 채워지는 부분, 그리고 인생에서 얻어지는 부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볼록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란판의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재활용 종이로 만든 펄프예요. 재활용된 종이죠. 누군가가 읽고 내다버린 신문지, 누군가 쓰고 그냥 갖다 버린 상자, 누군가가 다 작성하고 쓸모가 끝난 그런 종이들, 이면지, 이런 것들은 물에 녹고 다시 압축이 됩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 계란판이 된 거예요. 바로 버려진 것들의 재조합이 이 완벽한 설계입니다. 사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경험, 끝난 관계, 무너진 계획,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쇄되고 녹고 다시 압축되고, 이 계란판처럼 그런 어떤 이런 실패하고 끝난 경험, 무너진 계획들이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계란판은 쓰레기로 만들어졌지만 깨지기 쉬운 것을 보호해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과 같은 원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계란판에는 30개의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모든 자리의 크기는 또 동일합니다. 정말 오차가 없이 아주 동일해요. 큰 계란이고 큰 계란이라고 더 큰 자리를 주지 않고 작은 계란이라고 더 작은 자리를 주지 않아요. 모두 같은 조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같은 크기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판은 채워진 상태가 기본값이 아니에요. 생산될 때 계란판은 비어 있어요. 이 상태가 원래 모습이에요. 채워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도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여기에 무엇을 채우는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 무엇으로 채울 건가? 이 질문 앞에서 이 계란판은 침묵하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은 스스로 나의 자리에 무엇을 담을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자, 철학적으로 확장해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을 좀 바꿔야겠어요. 이거 좀 괜찮은 거 있나? 계란판은 소모품이에요. 한번 사용되면 버려지죠. 아무도 이거를 소중히 보관하지 않아요. 역할이 끝나면 존재의 이유도 끝나버립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종종 그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평가돼요. 그 사람의 능력, 영향력, 그게 비워지는 순간 관심도 함께 사라지죠. 얼마 전에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명대사가 하나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사냥개일 뿐이다. 맞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냥개예요. 이 계란판도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예요. 하지만 계란판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듯이 우리도 이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계란판은 버려진 후에도 끝나지 않아요. 왜? 다시 분쇄되고 다시 녹고 다시 새로운 계란판이 됩니다. 형태는 사라지는 게 분명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순환해요. 우리 사람의 책임도 그래요. 하나의 책임이 끝나면 다른 책임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부모의 책임이 생기죠. 이 책임이 끝나면 그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요. 모든 세상 만물은 순환하게 되어 있고 그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판 30개의 홈 중에 하나가 비어있으면 우리는 한눈에 딱 알죠. 바로 즉시 알아챕니다. 29개가 있으면 하나가 어디가 비었는지 바로 알아요. 이처럼 인간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잃은 것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결핍에 반응되도록 설계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계란판은 그 본능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29개의 존재보다 1개의 부재가 더 강렬해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채워진 29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부자죠. 마음의 부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란판은 계란을 담는 물건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보호의 원리가 있고 분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수용의 구조가 있고 돌아가는 순환의 철학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묵묵히 깨지기 쉬운 것을 안고 흔들리는 세상을 통과하죠.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계란판의 별건 딱 하나예요. 바로 좋은 구조는 보이지 않고 좋은 사람도 보이지 않고 깨지지 않았을 때 아무도 보호의 가치를 몰라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아무도 예방의 수고를 모릅니다. 계란이 온전히 도착했을 때도 계란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란판은 이 모든 걸 개의치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그것이 인간의 관계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계란판입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사냥개입니까? 아니면 아직 자기 자리도 모르는 그런 한 알의 계란일 뿐입니까? 이것이 39 계란판이 우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